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교육사 3급 인턴 직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의한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행복지도사 과정 3급을 마친 분이 행복교육사 과정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행복론을 한번 보십시다. 한국 사회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도움받으면 되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한국 사회는 온통 정신병자 같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2011년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130만 명이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의 우울한 현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격분장애,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장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인 남녀 74.4%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모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일일 평균 43명이 자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의 취업 좌절과 학자금 채무 부담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에 대한 삶의 해석을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염세론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행복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죽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살 카페가 급증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과 달리 행복은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목표이고 이유라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요. 인간은 오직 행복할 의무 때문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헤르만 헤세 같은 긍정적 인간관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행복 만족도가 더 높을까요? 극대화자와 만족자, 이 두 경우의 말입니다. 극대화자는 항상 자기의 욕구 불만을 충족하지 못해서 늘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족자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이죠. 극대화자는 늘 불행감에 찌들릴 수 있습니다만 만족자는 현실에 만족함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조금 부족한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창시자입니다. 행복학의 창시자인데요. 어거스틴은 모든 것을 신과 관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세 철학의 대표적인 점을 찍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즐거워하는 일을 해라, 명상의 시간을 가져라, 말을 절제해라 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하죠. 영국의 BBC 행복위원회에서는 행복의 17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죠. 친구가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 섹스도 역시 그렇고요. 가족도 있어야 행복하겠죠. 어린이도 필요하고요. 음식도 역시 행복의 조건입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 그리고 애완동물도 그렇고요. 공휴일도 행복의 조건이 되고 공동체도 그렇고 웃음도 그렇고 미소도 크게 웃는 웃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성도 건강의 행복의 조건이 되고 잘 늙어가는 것도 역시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문용린 교수와 최인철 교수가 집필한 행복교과서, 중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서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9가지의 행복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점 바꾸기, 둘째는 감사하기, 세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 네 번째는 목표 세우기, 몰입하기, 음미하기, 나누고 베풀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용서하기. 이 9가지가 행복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행복교육사 2급 과정에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 행복을 전하는 사람, 행복을 교육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해피니스 튜터,
라고 하고 서성사자를 써서 행복교육사라고 말합니다. 행복교육사는 행복지도사 3급을 가진 분이 행복교육사 3급 인턴 과정에 들어올 수 있고요. 행복교육사 3급 인턴을 가진 분은 다른 자격증이 필요 없이 행복교육사 2급에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사 2급은 행복교육사 1급에 진입하여서 행복교육 프로그램 기획과가 되고요. 조직자, 멘토,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교육은 5가지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첫째는 직업적 웰빙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웰빙, 세 번째는 경제적 웰빙, 네 번째는 육체적 웰빙,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웰빙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관점에서 행복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교육이 잘못됐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정치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잘못된 경우가 있죠.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그리했고요. 독일이 그렇게 했고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세뇌화시키고 그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잘못 가르쳐왔죠. 종교도 역시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극단적 신비주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소비 중독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7년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국가부채가 급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카드의 남발이죠. 그래서 카드를 누구나 발행해 주어서 소비 문화가 더 짙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쾌락주의도 그렇습니다. 퇴폐 문화나 청소년 흡연과 음주 같은 것도 역시 행복의 잘못된 교육의 경우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교육사가 되어야 할까요? 성직자, 교육자, 공직자, 경찰관, 군인, 교도관, 상담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법조인, 부모 등과 같은 분들이 행복교육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행복교육사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행복교육사들의 교육 핵심 10가지입니다. 희망, 여유, 배려, 우정, 사랑, 이해, 용서, 포용, 격려, 감사 이와 같은 것으로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10가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교육사로서 자기관리에도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교육사로서 앞으로 멘티들에 대한 자세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20대 80의 법칙을 존중해 주시고 내가 2가지를 말하면 8가지를 들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로서 멘티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 훌륭한 행복교육사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교육 연습 이 과정은 2급과 1급 과정에서 더욱더 심화되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임산부와 태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대학생, 기성세대들에 대한 행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행복교육은 좀 더 심화시킨다면 이와 같은 비행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행복교육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교육사 자격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사 자격과정은 국제웰빙 전문가협회에서 자격증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웰빙 전문가협회에는 교수협의회와 강산유서 신문사, 웰빙라이프 출판사, 웰빙 코칭 아카데미, 시니어 노블레스 타운, 그리고 대한민국 특강 강사단과 명품 강사 아카데미가 있고요. 행복 본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행복교육사는 행복 전문가 김용진 교수가 창시한 자격증으로서 국제 웰빙 전문가 협회가 발급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이제 2급 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행복교육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복학개론, 상담학개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상담학, 철학개론, 대중강의기법,
구술시험 및 면접 등과 같은 과목을 통하여 행복교육사 2급 과정의 심화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행복교육사도 행복교육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자격 취득하신 후 2년 뒤에 2만 원의 보수교육 비용을 내시고 행복교육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행복교육사가 되시면 종교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관공서, 군부대, 기업체 등에 가셔서 강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강의하시게 되겠죠. 여러분, 행복교육사로서 멋진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